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장 관련된 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시간을 좀 잡아봤습니다. 뭐 다들 얘기를 하는 이제 미국 금리 채권, 이제 장기 채권 관련 금리 관련된 부분은 하진 않겠고요. 주린이 분들을 위한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낮은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반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죠. 우선 최근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참고로 1월 5일 날의 저점이 2921포인트였는데 그 저점을 하회를 하진 않았지만 어제 2929포인트까지 장중에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2.23% 하락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봤을 때 최저점을 기록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제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승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면서 장 막판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3주간 흐름을 보면 첫 주에는 5일 동안 4일 하락, 두 번째 주는 5일 동안 이틀 상승, 나머지 3일 하락,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오늘까지 3일 하락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수가 점차 많아지니 결론적으로 뭐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5일 이동평균선, 5일 동안 하락한 날짜가 많으니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60일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 60일선을 하향 이탈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죠. 그러면 이제 전형적인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시점이 조금 더 이어지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하락이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흔히 말해서 대형주들이 조금 방향성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으로 아직 확실한 명확하게 방향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 왜냐하면 뭐 하락이면은 더 떨어져야 할 텐데 계속 추가적인 하락 지지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950에서 3000포인트 내외에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중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오늘 비록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다. 고로 매도를 아주 가열차게 하지는 않고 있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내일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락으로 좀 만들 거면 아예 그냥 한 29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양호한 흐름이고, 그리고 뭐 금리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강하게 해서 이제 띄워놓으면 한 방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뭐 하락을 했는데 뭐 이런 양봉이 한 번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연일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승을 했던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월 30일 날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때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면 8월달 초의 저점 부근까지도 거의 이제 10월 말에 이탈을 시켜 놓으면서 단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하락이 시작이냐 라고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진 않았고 바로 1.4%로 상승을 하면서 이 흐름이 이제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 흐름이 그대로 4일 동안 상승을 해서 거의 이제 고점 부근까지 임박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고점 부근을 상향을 해서 고점을 갱신했고, 이런 이제 고점 갱신 이후에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강한 그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럼 어떤 종목이 이 시장을 이끌었느냐 라고 본다라고 하면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약 30% 내외입니다. 그러면 뭐 1000개 종목이라고 감안을 하면 그 두 개만 올라가도 300개 종목이 올라가는 효과를 보인다. 이제 그 종목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10월 30일부터 이 두 달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1월 30, 12월 30, 거의 1월까지, 1월 7일까지, 거의 1월 중순까지 이렇게 당겨주고 이제 하락이 점차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 10월 30일부터 1월 11일까지 그럼 과연 누가 샀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 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자 다시 한번 보면 1월 11일이잖아요. 1월 11일. 그러면 이제 수급이 10월 30일부터 1월 11일간 누적 순매수를 하는 주체를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개인들이 엄청 샀고요. 8조. 외국인이 한 3조. 뭐 기관은 팔았는데 그 중에 금융투자가 한 3조 정도를 샀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만약에 이번에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땡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10월 30일부터 누가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보시면 개인 쪽,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거의 한 54조 정도를 샀습니다. 54조.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한 3조. 자 다시 보시면 (5조 4천억이네요) 5조 4천억. 예. 그리고 금융투자가 3,700억. 그러니까 이게 100만원 단위고 아까는 억 단위였고 지금은 이제 100만원 단위라, 예. 5조 4천억 그리고 3,700억. 그래서 개인과 금융투자가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30일부터 1월 11일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고객 예탁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용 미수도 상당수 많았다라고 좀 보면 지금하고는 차이가 좀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이 오늘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고객 예탁금 중에 일부가 이제 그쪽으로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텅 비어 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개인들이 매수를 해 줄지는 의문이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개인과 금융투자가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보시면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외국인과 금융투자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해줬다. 그래서 외국인이 1조 1000억, 그리고 금융투자에서는 한 1500억 정도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개인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몰아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 거하고는 또 틀린 그런 수급이죠. 근데 이런 수급들을 이제 시장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아까도 8조 중에 5조를 삼성전자를 샀고 외국인이 2조 7천억을 샀지만 삼성전자는 팔았죠. 그리고 기관 말고 금융투자에서 2조 8천억을 샀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다. 고로 이번에도 만약에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과 못해도 외국인 정도, 못해도 기관 쪽에서는 수급이 좀 들어와야 시장이 좀 부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고객 예탁금이 좀 줄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수급 자체 그때 당시에 주가 자체가 많이 쌌잖아요. 보시면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에 5만원대였습니다. 근데 96,000원까지 올랐죠. 지금은 이제 8만원대 움직이고 있어서 이걸 다시 또 9만원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끌어올리기, 집중을 하기에는 돈의 한계가 좀 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시장과 더불어서 기술주들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판세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거는 그 기본적인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한계에 부딪혔다. 과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해줄 거냐, 이 부분이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의 핵심이 기술주들이 얼마만큼 반등을 해주느냐,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올 건지 아니면 반등이 세게 나올 건지는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좀 지지부진하거나 약세 흐름을 보이면 차라리 그냥 깨버린다. 2,900포인트를 깨버리고 한 뭐 2,800포인트까지 장중에 떨어져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 부분들이 좀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대한 손바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부러 시장 자체를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에도 보시면 일부러 그 당일까지 저점이 종가가 거의 저점 부근대까지 이제 밀어버립니다. 2.57%가 저점이었는데 종가가 2.56%로 마감이 됐죠. 그러니까 끝까지 아주 그냥 죽어라 이렇게 판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갭으로 뛰어서 시작을 했고, 갭으로 뛰었다가 장 초반에는 매물이 좀 나왔지만
이걸 그대로 좀 받아서 올렸다. 그러면서 한 이틀 3일 만에 이런 이제 고점 부근대까지 근접을 했죠. 그래서 박스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좀 많이 이격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이격을 이렇게 21선, 60일선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양을 시켜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9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된다. 좀 러프하게, 조금 더 러프하게 보실 거면 한 2800포인트까지도 러프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장 초반부터 미국 시장이 강했고 우리나라 시장 선물 옵션인에 불과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가 들어온다. 그리고 기술주들을 동반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부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3000포인트를 안착을 한다. 그런 흐름이 조금이라도 좀 보이면 결론적으로 장 막판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방 쪽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그때는 이제 좀 따라서 매수를 하셔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하면 이런 양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한 번만 나와도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그 다음날 장 초반에 그 다음날 시초가의 갭으로 떨어지면서 시작을 해서 장중에 마이너스 3.5%까지 하락을 했다가 2.8%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내일이 좀 중요하다. 예. 그리고 모레, 다음 주 좀 짧으면 내일이나 모레, 길면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 방향을 좀 확실하게 정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종목들은 더 많이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종목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리스크 관리를 그때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 놓은 종목들 가운데서 그 흔히 말하는 보합 정도나 마이너스 1, 2% 정도면 차라리 밑으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더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00까지 간다라고 해도 이게 추세 하락이냐, 추세 전환이냐, 그리고 추세 하락이 시작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더 이르다. 예, 그래서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 자체가 이런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원체 작년에 좋은 시장을 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 경험해 봤으니까 좀 짜증나죠. 근데 우리나라가 10년간 박스권이었어요. 박스권. 이런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으로 보시면 10년간 이랬어요. 10년간. 거의. 네. 그래서 짜증내지 마시고, 아셨죠? 짜증내지 마시고 좀 여유있게 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줍줍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 또 틀리겠죠. 이제 4분기와 올해 1분기까지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